안녕하세요. 네,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를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오늘 2016년 2월 월간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올해 첫 월간 웨비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한 50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요.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비나 진행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이 Q&A 창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질문한 내역은 저희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전체로 답변을 드리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 질문자 본인에게만 답변을 하게 되면 이제 붉은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질문하실 때 비공개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공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중간중간에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저희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엘라스틱서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아마존 ES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도메인 설정 방법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접근 제어, 데이터 로딩,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리고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죠. 2016년 1월 7일 날 드디어 이제 한국의 서울 리전이 개설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이제 AWS에서 갖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AWS에는 12개의 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리전 안에는 이제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인 로우 레이턴시 서버 네트워크 클러스터인 이제 AG, 가용 존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리전 안에 32개 AG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글로벌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인 엣지를 54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서울 리전에는 두 개의 AG와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엣지를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리전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제 모든 서비스가 다 가용하지는 않는 상태고요. 저희가 주요 핵심 서비스 위주로 먼저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컴퓨터에서 EC2라든지 LSD 빈스톡,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보안, 그리고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들, 그리고 앱 서비스까지 중요한 서비스들을 먼저 런칭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여러분들의 고객들의 피드백과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전략적인 서비스들은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의 추가 서비스가 1월 29일 날 먼저 나왔거든요. 서울 리전의 첫 신규 서비스가 오늘 소개해드릴 일렉트릭 서치 서비스와 그리고 동시에 이제 클라우드 서치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일렉트릭 서치 서비스는 보시다시피 분석 도구로서 EMR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키네시스, 머신러닝 이런 그러한 같이 들어있는 분류가 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인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앱 스트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서치는 그야말로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한 기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아마존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 서비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이 일러스트서치라고 하는 오픈소스형 서비스의 그 ELK 스택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 볼륨, 데이터 양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된 검색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세팅하지 않고, 검색 서버를 세팅하지 않더라도 키워드 텍스트 검색, 풀 텍스트 검색에 효과적인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한번 넣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서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러스트서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러스트서치는 그 실시간 분산 기반의 풀텍스트 검색 또는 분석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출시되어서 현재 깃허브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오픈소스 검색 엔진이고요. 아파치 루신 기반으로 만들어서 수백 대까지 이제 분산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치 루신 기반의 검색 엔진을 다루려고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제이슨 기반으로 스키마를 갖고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 친화적인 RESTful API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쉽게 데이터를 로딩하고 커리하고 분석하고 또 거기에 이제 분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더 유연한 그런 확장성도 가능한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서치가 단순히 검색 엔진으로서에만 강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러스트서치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로그 파일들 또는 검색하려고 하는 파일들을 로그스탯이라고 하는 수집기를 통해 가지고 일러스트서치에 보내고, 그리고 일러스트서치가 그런 분석된 데이터를 키바나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를 연결해서 그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스택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러스트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이렇게 이걸 한자를 줄여서 ELK라고 부르고요. ELK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LK 스택을 통해서 한 큐에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러스트서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고객들 중에도 일러스트서치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존에 EC2 인스턴스에다가 일러스트서치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로 이제 실시간 고객 행동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유저들의 행동 분석 또는 애플리케이션 분석, 모바일 앱 분석, 그리고 웹 로그 분석, 그리고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분석,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을 빨리 해서 시각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가치를 찾아내는 일들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러스트서치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분명히 쉽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클러스터 운영이나 확장성에 대한 관리 부담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러스트서치 API에 직접 접속을 해서 빠르게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형 서비스, 매니지 서비스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일러스트서치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일러스트서치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보신
NLBAM에 계신 그 분의 코멘트처럼 엘리스서치의 클러스터를 클라우드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관리형 서비스로서 기타 다른 AWS 기타 서비스하고 연계하기에 이제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존 ES의 주요한 이점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일라스틱서치가 제공하고 있는 ELK 스택을 풀리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매니지 서비스가 그렇겠지만 손쉽게 이 클러스터 설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AWS가 제공하고 있는 인증 및 접근 제어라고 하는 IA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서비스 자원하고 손쉽게 통합해서 사용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WS에서 그 아마존 ES 도메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 ES 그 일러스트서치 도메인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콘솔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콘솔에서 하는 방법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콘솔 화면에서 그 어널리틱스라는 섹션에 가면 일러스트서치 서비스가 있고요. 현재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서치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제 게팅 스타트를 눌러서 도메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CWL1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설정을 하고요. 먼저 그 노드 클러스터의 노드를 설정하는데, 클러스터 노드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T2, 뭐 M4, 그리고 R3, 그리고 이제 I2 이렇게 크게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버의 인스턴스들, 가상 서버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인스턴스 숫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가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마스터 노드를 어떤 걸 선택할지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벨러비티 존에 대한 어웨니스 선택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타입을 이제 대부분 EBS 스토리지 타입을 갖고 SSD에 10기가를 설정을 하고요. 일러스트서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고급 옵션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스냅샷을 뜨게 되는데 스냅샷 하는 시간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접근 제어를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는 유저의 그 어카운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그 어카운트 아이디를 설정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IP 어드레스로 이 도메인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 일러스트서치 도메인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건 뭐 권장하는 방법 아닙니다만은 그 누구나 그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닫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그 접근 제어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를 리뷰를 하고, 그리고 도메인을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일러스트서치 도메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서치 도메인을 만들고 나면요, 크게 이제 두 개의 그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API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이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API 콜을 해서 일러스트서치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커리를 하거나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빌트인 키바나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키바나를 통해서 바로 그 일러스트서치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콘솔로 여러분들이 그 일러스트서치 도메인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갖고 있는 뭐
그 명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LI를 통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일렉스서치 도메인을 만들 때 도메인 이름, 그리고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인스턴스 개수, EBS 타입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CLI 통해서 바로 인스턴스 ES 도메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 ES에 이렇게 도메인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ES 도메인을 만들고 나면 일렉스서치의 클러스터만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우리가 일렉스서치 API 콜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세팅이 돼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일렉스서치의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는데, 클러스터에는 이제 노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세팅하신 인스턴스, 가상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그게 노드가 되고요. 노드는 크게 이제 일렉스틱서치의 클러스터를 잘 관리할 마스터 노드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데이터 노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렉스서치에는 아까 보여드린 싱글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싱글 엔드포인트 REST API 콜을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에는 이제 라우터 시스템에서 세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이 세팅이 돼서 일렉스서치 API의 쿼리나 뭐 데이터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합 인증 및 접근 제어 IAM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저희 이제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4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IAM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렉스서치의 클러스터는 클라우드 와치와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클러스터를 관리할 때 클러스터에 뭐 노드를 추가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아마존 엘리스서치의 도메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엘리스서치 서비스의 확장성에 대한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엘리스서치 서비스의 도메인에 몇 가지 내부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는 가장 밑에 있는 게 인덱스라는 거죠.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검색을 하기 위한 쿼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다 집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인덱스들은 여러 개의 샤드로 나눠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샤드 안에는 개별 문서의 ID를 갖고 있는 도큐먼트들이 나눠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인덱스가 있죠. 그리고 인덱스 안에는 복수 개의 샤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인덱스에는 세 개의 샤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샤드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샤드가 있고 리플리카 샤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마존 엘리스서치 클러스터를 세 대의 노드, 그러니까 인스턴스 세 개에다가 노드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샤드를 갖고 있는 인스턴스가 혹시 노드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리플리카가 바로 살아나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드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노드에 들어있는 데이터 볼륨이나 이런 걸 CP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렉스서치 클러스터를 뭐 축에 있는 노드를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레스틱 서치에 쓰는 노드의 인스턴스 타입은 크게 4개 정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T2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존 EC2를 이제 그 인스턴스를 한번 띄워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스죠. 개발 및 테스트에 용이한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CPU의 그 기본 그 점을 갖고 있다가 그 CPU가 이렇게 더 사용이 많아지면 이제 그 CPU 크레딧을 통해서 이제 버스팅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리전에는 이제 M4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인스턴스 타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나 읽기 볼륨이 비슷할 때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R3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가 많이 있는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컬이 요청이 많은 경우, 그럴 때 이제 읽기를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R3라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i2 인스턴스 타입은 이제 높은 그 IO가 필요할 때, IO가 조금 더 빠르게 제공을 해야 될 때 제공되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2 인스턴스 타입의 T2 마이크로 일렉스 서치라고 하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은 프리티어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750시간만큼은 아마존 일렉스 서치 서비스의 그 무료 티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나 간단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서울 리전에 있는 가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접근 제어 방법이거든요. 아까 그 일레스서치 도메인을 만들 때 접근 제어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려도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메인 접근 제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IAM의 그 팔리시, 그러니까 팔리시를 제공해주는 JSON 파일 포맷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그 아까 처음 보셨다시피 유저 아이디 기반의 사용자 기반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카운트에 어떤 IAM 유저가 이 도메인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레스서치의 HTTP 그 메소드, 즉 그 API 메소드를 통해서도 허용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레스서치의 뭐 get, HTTP get, 뭐 HTTP put 이런 어떤 그 메소드를 통해서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덱스에 대한 그 세부적인 권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저가 어떤 인덱스에 접근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도메인 내에 있는 인덱스의 세부적인 권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IP 주소 기반한 접근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API 콜을 날리는 뭐 소스 IP가 어딘지를 정해서 그 IP에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일레스서치 도메인을 이제 설정했고 권한도 이제 설정을 했고 데이터를 한번 넣어서 분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레스서치에 그 데이터를 넣거나 접속하는 방법은 먼저 일레스서치 갖고 있는 API, REST API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 CRI 커맨드가 컬로 해서 이제 접속 그 엔드포인트, 그 일레스서치 아까 보여드린 엔드포인트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풋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로그 세팅을 하고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 세팅을 하고 어서와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더큐먼트를 직접 올리는 포스트를 하는 예제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벌크로
올리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러스트서치 API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보내고 쿼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LK에서 가장 중요한 로그스탯이라고 하는 수직비를 통해서 아마존 일러스트서치에 보내는 방법이고요. 일러스트서치의 그 로그스탯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그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를 위한 로그스탯 플러그인을 저희가 GitHub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이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호스트, 그 다음에 리전, 그리고 액세스 키, 시크릿 키,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어딘지 이렇게 해서 로그스탯에 설정을 해서 보내면은 아마존 일러스트서치 서비스에서 그 로그스탯에 있는 로그들을 수집된 로그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죠.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AWS 람다는 AWS가 갖고 있는 각종 자원들, 뭐 S3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키네시스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 자원의 이벤트에 맞춰서 그 데이터들의 그 액션 그 트리거링이 된 이벤트에 대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함수고요. 우리가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또는 자바 코드를 업로드를 해서 이 데이터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S3에 데이터 로그 파일이 업로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로그 파일을 분석을 해갖고 아마존 일러스트서치 서비스에다가 보낼 수가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로 보내는 간단한 람다 함수를 여전히 GitHub에 가시면은 샘플 코드를 받아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코드 스니프 잠깐 보시면 이제 먼저 AWS SDK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인클루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크레덴셜을 설정한 다음에 도큐먼트를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로 포스팅하는 그런 간단한 그 예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제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노드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러스트서치의 서치 서비스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에 우리가 REST API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에 바로 REST API를 통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로그스탯이 이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일러스트서치 서비스에 보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러한 그 서비스는 뭐 키네시스나 다이나모DB나 뭐 RDS에서 로그스탯으로 보내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제 그 또 하나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가 있는 경우에 클라우드 와치 로그 에이전트에서 클라우드 와치로 들어왔을 때 클라우드 와치의 데이터를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일러스트서치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뭐 VPC 플로우 로그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로그들인데요. 나중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로 수집된 로그를 또 람다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S3에 있는 뭐 로그 데이터들 그리고 ELB 로그 데이터들 클라우드 프론트 뭐 액세스 로그들 이런 걸 이제 S3에 저장이 될 때 S3에 저장된 상태에서 람다를 통해서 이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그 람다를 트리거링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받아서 그 일러스트서치 도메인을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로그스탯뿐만 아니라 람다를 통해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그 일렉스서치 서비스로 보내고 이를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릴 것은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들을 아마존 일렉스서치 서비스로 보내서 분석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그 데이터는 우리가 VPC 플로우 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에는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 그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사설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들이 다닐 때 네트워크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VPC 플로우 로그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VPC 안에서 들어오는 그런 네트워크 트래픽을 플로우 로그로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면 소스, 뭐 목적지 IP 어드레스, 포트, 뭐 프로토콜 넘버, 뭐 패킷, 바이트, 모니터링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쭉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혹시 이제 이상 뭐 징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격 징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VPC 플로우 로그들을 어떻게 아마존 일렉스서치 서비스에서 분석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CWL1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만들었고요. 이 도메인 안에는 이제 뭐 두 개의 노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터 키바나가 있고요. 아까 VPC 플로우 로그에 있는 것들을 인스턴스들을 이제 보낼 텐데요. 그러면 이제 JMeter라고 하는 이제 인스턴스는 VPC 이 ID에 있는 VPC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VPC ID가 똑같습니다. JMeter. 이 JMeter 인스턴스의 VPC에는 이제 JMeter 그룹이라는 플로우 로그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JMeter 로그 그룹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카드에 특정 네트워크 카드에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에서 어떤 IP에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떤 패킷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JMeter 로그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존 일렉스서치로 보낼 수 있는 그 링크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든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람다 펑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 안에 있는 VPC 플로우 로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필터 패턴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간단하게 그 로그 테스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타트 스트리밍을 누르면 아까 그 저희가 보여드린 VPC 플로우 로그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그 일렉스서치 CWL1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JMeter 로그 그룹이 여기에 이제 인덱싱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키바나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바나를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임 베이스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 CWL1이라고 치고 타임 스탬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대시보드를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VPC 플로우 로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멋지게 그 대시보드 형태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바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들을 꽤 그 특별한 어떤 노력 없이도 빠르게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시각화 시켜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엘레스서치의 이제 관리 기능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아마존 그 엘리스서치의 모니터링 또는 이제 스냅샷 백업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마존 엘리스서치도 이제 그 인스턴스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와치나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한 그 매트릭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그 모니터링 지표들을 잠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그 스토리지가 남는 용량이 얼마인지를 클러스터 안에 용량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용량이 이제 모자라면은 이제 인스턴스들을 노드들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PU 활용량들 비율도 확장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80% 이상 CPU가 올라갔을 때 알람 설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스테이터스가 클러스터 스테이트 옐로우가 만약에 이제 있다면 그 추가 노드랑 리플리케이션을 위한 추가 노드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VM 메모리 프레셔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인스턴스 타입을 선정하거나 좀 바꿀 때, 그럴 때 이제 이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CPU 유틸리제이션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서 마스터 노드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니터링 필수 지표들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을 고려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자동 스냅샷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콘솔에서 그 설정을 할 때 스냅샷을 만드는 시간을 이제 설정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매일 그 스냅샷이 만들어지고 추가로 이게 스냅샷을 뜨는데 비용은 그 비용은 없고요. 그 무료로 14일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이 뜨면 이제 14일까지 저장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스냅샷을 S3 버킷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 컬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스냅샷을 특정 버킷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스냅샷을 꺼내오는 방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벌써 끝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서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오픈소스 검색 분석 엔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저 그룹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에벤젤스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일러스트서치를 국내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로그 분석이라든지 시각화 이런 것들을 다 일체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분석 엔진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할 때에도 이렇게 확장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라고 하는 그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일러스트서치 클러스터를 손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EC2에서 기존의 일러스트서치를 쓰고 계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이 그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를 통해서 매니지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혹시 이제 물리적 서버에다가 그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면은 확장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을 좀 줄이는 목적으로 그 아마존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AWS에서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먼저 이제 가입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첫 데모를 보여드린 대로 데이터 분석 섹터에 있는 일러스트서치 서비스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첫 도메인을 만들고 서비스를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 엘리스서치 서비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티어라고 하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T2 마이크로 엘리스서치 인스턴스인 경우에 750시간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T2 마이크로 엘리스서치 인스턴스가 한 대를 한 달 동안 쓸 때,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뭐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30 이러면 이제 한 720시간 정도 되는데, 한 달을 그냥 계속 켜놨다면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이긴 하죠.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은 T2 마이크로 엘리스서치 인스턴스를 10대를 노드 10개를 뭐 70시간 정도만 쓰겠다 월. 그래서 노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뭐 바로 닫고 이렇게만 하는 방법으로 노드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엘리스서치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저희 공식 블로그 또는 뭐 소셜 미디어 채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 한국 사용자 모임이 있는데 한국 사용자 모임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많은 다른 커뮤니티 분들도 많이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웨비나가 끝나면은요, 지금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세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간단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하고 녹화 영상은 저희가 저희 블로그에 항상 이렇게 웨비나 데이터들을 과거의 데이터까지 해서 온라인 세미나 영상이랑 발표 자료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URL을 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긴 시간 웨비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문조사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